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시공했던 교회에 사용했던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스피커에 대해서 많이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프리소너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스피커도 만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이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스피커는 이제 프리소너스라는 회사의 CDL 10P와 에어 18 서브우퍼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에어 18S는 이제 단종이 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에어 XD 18S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소개시켜드린 스피커는 단종이 된 상태고요. 이게 공간 위에 스피커를 좌우에 하나씩 플랭을 하고, 그리고 바닥면에다 우퍼를 하나씩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총 3통을 플라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피커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타입이고요. 2웨이 스피커고 12인치 로우이니까, 그 다음에 고음 유닛이라고 불리는 2인치 플랜지 유닛이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2인치가 6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던 그겁니다. 컬럼 어레이를 로우 유닛 가운데에 일렬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특이한 스피커죠.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앰프 출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프리커시 렌지도 48Hz에서 18kHz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이제 420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낮죠. 네, 플랜지 유닛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미들까지는 커버를 해주고, 거기에 부족한 로우 영역을 10인치에서 커버해주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되게 낮춰서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SPL은 이제 130dB로 꽤나 높습니다. 130dB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한 통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통 말고 보통 두 통이나 세 통, 네 통까지 쓰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130dB여도 충분한 음압이 나오고요. 또 컬럼 어레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컬럼의 특성상 일반적인 포인트 소스보다는 음악 감사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dB SPD라고 해도 출력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평 지하가 110도, 그 다음에 수직 지하가 15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LR 입력과 있고, 다이렉트로 엑셀아웃이 나오고요. 파워콘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무게는 이제 21kg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420Hz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z 컬럼 어레이가 어느 정도 고음과 중음까지는 커버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420Hz 이하 부분만 이제 10인치가 커버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의 우리가 쓰는 컬럼 어레이들은 보통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제 폴라 10MK2에 대한 스펙이고요. 여기 보시면 음압도 130dB, 예, 이것도 130dB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180Hz죠.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 폴라 12 같은 경우는 3인치 유닛을 쓰긴 하는데요. 3인치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도 저음은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80Hz에서 잘랐잖아요. 그 이하는 잘 재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컬럼 어레이가 180Hz까지 그래 낼 수 있지. 하지만 180과 우리가 보통 쓰는 서브폰은 60에서 80Hz 정도, 많이 올려봤자 90Hz 정도에서 크로스오버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로우까지 서브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퍼라고는 하지만 로우에 익스텐디드 된 그런 형태의 유닛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컬럼 어레이들은 약간 좀 로우가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로우를 우퍼가 같이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음의 양감은 있지만 로우의 질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살펴보니 CDL10, CDL12도 나오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한 스피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가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틈이 없죠. 여기 거의 통끝이지만 여기 통끝까지 유닛이 이렇게 배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달았을 경우에도 이 배열들이 끊기지 않게끔 배열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라이너들도 마찬가지로 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앵클로저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 콘이 어느 정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통 끝까지 다 유닛이 장착될 수 있게끔 해서 설계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좀 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틈으로 인해서 소리가 왜곡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컬럼 어레이 스피커를 여러 통을 달아도 한 통을 단 것처럼 전부 다 하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다란 컬럼 어레이를 약간의 각도를 줘서
이렇게 휘어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거예요. 거기에 뒤에 로우 유닛이 딱 있기 때문에 가운데 축상이 있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도 저음과 중고음 모두 다 좋은 지향 특성을 갖는 게 이 스피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CDL, 콘스탄트 다이렉티비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진성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10인치가 똑같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로우의 지향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총 6톤까지 커버가 가능해서요. 15도를 6개 설치해서 90도의 지향각까지 수직 지향각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액정을 살펴보면요. 박스의 개수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몇 개의 박스를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프리셋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켤 건지, 하이패스는 이제 90Hz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CDL18 같은 시리즈 우퍼와 그 다음에 지금은 단종된 ULT18, 그 다음에 지금 에어 18S로 단종되긴 했는데 이 세 가지 프리셋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입력을 넣어서 다음 통으로 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볼륨이 있는데요. 이 볼륨이 약간 좀 함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레벨 플러스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이 볼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자체의 레벨은 최종 출력 레벨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입력에 대한 레벨 값은 맥스 인풋 플러스 4dB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스피커를 테스트할 때 콘솔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0dBu 플러스 마이너스 18dBfs 거기를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피크 LED 여기에 보이시는 이 리미터와 클립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스펙을 찾아봤는데 이 모델이 나오기 전에 CDL12라는 단테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단테가 기본이고 아날로그를 서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0dBfs까지 전부 다 레벨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날로그 입력을 그냥 플러스 4dB로 고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따로 볼륨 노브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서 또 레벨을 세팅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스피커처럼 막 밀었다가는 잘못하면 스피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레벨을 주의하시고요. 이 뒤에 있는 레벨은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벨을 또 탑통을 좀 더 레벨을 준다든지 그럴 때 조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콘솔이나 DSP에서 마이너스 18이나 20dB 정도를 일단은 주고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피크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설치했던 에어 18 서브입니다. 18인치 서브퍼고요. 음압이 좀 아쉽습니다. 129dB가 나오고요. 주파수 레인지는 30에서 150kHz로 되어 있는데 150kHz가 아니죠. 150Hz가 되겠죠. 크로스오버 선택은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5mm 폴리우드 합판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38kg 정도 나가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어요. 이 스피커는 특이하게도 카디오이드 우퍼와 그다음에 엔드파이 우퍼를 설정할 수 있는 프리셋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통만 갖고도 프론트와 리어로 해서 카디오이드 우퍼를 만드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1.5m 정도를 띄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카디오이드 우퍼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카디오이드 우퍼는 이제 뒤쪽에 소리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엔드파이어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각이 좁아지면서 뒤쪽을 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에너지가 좀 더 앞으로 날카롭게 간다는 그런 좁게 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액정을 통해서 노멀과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 엔드파이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딜레이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라리티, 극성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서브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에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쓰는 거니까 에어 시리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스피커였어요. 이 스피커를 제가 다른 현장에서 12인치 스피커를 인스톨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을 받아서 이번에 기회에 자신있게 이 CDL10P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지만 또 프리소너스 제품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6년입니다. 6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만큼 튼튼하다니까 6년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컬럼 어레이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컬럼 어레이가 당연히 음악 감소율도 일반 포인트 소스보다는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스택을 해놓잖아요. 스택을 해놓으면 뒤쪽까지 충분하게 소리를 키우려면은 결국 앞으로 어느 정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을 해서 앞 뒤에 음악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 컬럼 어레이는
그냥 플라이gla스일 경우에는 지향과 수직 지향과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하나의 막대기로는 전체 공간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스택 했을 때는 앞에서 뒤까지 소리를 음악 편차가 있을지언정 커버가 가능했지만 플라잉을 할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 또 비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커브드 되어 있는 컬럼 어레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또 컬럼 어레이의 또 단점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파수 재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우를 우퍼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CDL10P, 그다음에 CDL12P 같은 경우에는 컬럼 어레이 부분은 하이와 미들, 고음과 중음만 커버를 해주고 그 이하의 로우는 10인치나 10인치 유닛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단점들을 해결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가운 정축에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듣든지 간에 좋은 밸런스를 들려줬습니다. 이번에도 시공을 하고 나서 튜닝을 할 때 굉장히 좀 울리는 지역이었지만 컬러머레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고 그리고 커버리지가 고르게 났기 때문에 음악 편차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앞하고 뒤하고 최대 편차가 3dB, 4dB 정도 났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 폭에서도 음악을 들었을 때 어디 하나 비는 곳 없이 균일한 주파수 응답을 보여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스피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스피커는 다른 회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스피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컴프레션 드라이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출력,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출력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컬러먼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 단점을 보완한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추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프리소너스 CDL10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에 대한 시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